배우자와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되시는 분들은 보통 조정 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혼 조정 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잘 챙기지 못해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언제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 조정 조서를 확인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혼 조정 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5가지. 첫 번째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보통 지급금액, 지급기한, 지연이자 등은 당연히 당사자 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친권양육자를 원고나 피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양육비는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을 25일에 지급한다. 또 면접교섭은 일반적으로 첫째, 셋째 주 또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여름, 겨울방학 5박 6일, 추석, 설, 명절 1박 2일 등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서 평일에 면접교섭을 하거나 당일 면접교섭으로 협의하기도 합니다. 5번째로는 이 사건 이혼소송 관련해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재소 합의를 하고 이후에 추가 소송이나 분쟁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면서 주의할 점은 이혼을 하면서 조정을 하였는데 다음날 속마음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다거나 이혼을 하기로 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이혼을 하기로 조정조서를 한번 작성하면 다음날 변경할 수가 없으므로 조정을 할 때에는 변경이 안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또 재산분할금 지급일자, 면접교섭일, 양육비 지급 방법 등 조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을 받을 때는 확정적인 지급일자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불분명한 내용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이후에 추가로 또 소송을 하거나 강제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팔리면 매매대금의 반을 지급하겠다고 조정조서에 기재하고 아파트가 매매 안 되는 경우나 아니면 매매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해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많이 다른가요? 법원의 판결은 일정한 판결 형식과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요.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하기에 따라 재산분할금을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을 6개월 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판결에서는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해야 하지만 조정에서는 전체 양육비를 계산해서 재산분할금과 공제하거나 양육비를 일시로 받는 등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년 이후에 대학 등록금, 해외 유학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조정기일에 참석하면 조정위원, 조정판사님, 상대방 당사자, 변호사 등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설득을 하다 보면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다거나 재산분할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나중에 생각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조정에서 결정은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서 한번 결정을 하면 후에도 결과가 안 바뀐다는 것을 알고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조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조정을 하고 나서 다음날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조정 절차에서 변호사, 조정위원, 판사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번 조정을 하면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조정을 하고 마음이 바뀌면 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 조정 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